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영어지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영어지능 조례. 평택 시민분들이 영어 교육에 대한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었던 조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단순히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기능적인 문제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 그러니까는 영어 지능 전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폐지의 이유가 이제 기능적으로 국제교류재단으로 이관이 되었고, 역할이 이관이 되었고, 평택시 창의체험교육센터로 그 역할이 이관되었다 해서 이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어 지능 조례에 담겨 있었던 모든 사업들이 국제교류재단과 창의체험교육센터로 이관이 된 것인가요, 과장님? 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모두 다 담겨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평택시 창의체험교육센터는 혁신교육 지구를 지원하고 시와 교육청과 민간이 함께 혁신 교육 지구를 어떻게 어떤 콘텐츠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근데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센터에 영어 교육의 기능이 탑재되었다고 하여서 영어 지능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조금 있고요. 평택시 창의체험교육센터, 그러니까는 창의체험교육센터가 혁신교육지구가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 폐지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택시를 제외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창의체험교육센터가 없는 시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창의체험교육센터가 영속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면 영속하지 못한다라면 영어 지능 조례를 굳이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이 창의체험 교육센터가 영어 교육을 담기에 충분한 그릇인가, 좀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센터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어 그 지능 관련해서 지금 큰 틀의 업무는 이제 국제교류재단으로다가 담겨 있고요. 이제 저희 그 이제 창의체험교육센터 쪽으로다가 오는 거는 그 이제 공교육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학교 관련된 그 이제 지원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사업이 이제 원어민 교사 그 인건비를 이제 37개 초중고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의미의 그 영어지능은 국제교류재단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재단 쪽으로다가 이제 넘어간 거고요. 저희 그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교육 그 일부분만 남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어 지능 조례가 폐지가 되면 평택시 창의체험교육센터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 비용이나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생기나요?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영어 교육은 그냥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 우리가 해줬던 그 원어민 교육 이런 지원만 창의체험센터로 옮겨간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교육 청소년과에서 원래 하던 네, 그런 이제 학교에 지원하고 있던 네. 그 원어민 교사 이런 창의체험 교육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체험센터에서 그 부분을 한다는 게 무리하지는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혁신교육지구 일원으로 다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최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창의체험 교육센터가 없어졌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어차피 이제 저희 교육지원팀 쪽에서 이 네. 부분은 업무를 흡수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창의체험센터 설립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저기 건물을 예, 평생학습관에 이제 평생학습관에. 예, 네. 그게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다가 네.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영어 교육은 남아 있고 공교육에 들어갔던 부분을 창의체험으로 옮기는 것만 지금 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영어진흥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학관에서 사용하는 그 장학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는 저희 평택시 농산물일까요? 좀 거기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이제 저희가 그 쌀만 저희 그 이제 평택 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급적 평택 농산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말씀드렸던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 좀 조례하는 별건이지만 그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06호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기금의 설치, 운용 등에 필요한 위임 사항과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5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기금의 관리, 운용, 사용 목적 및 회계 공무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23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금의 운영계획,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7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평택시 읍면동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구역 조정으로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415통 418리 4032개 반에서 423개 통 420개 리 4080반으로 총 8개 통 2개 리 48개 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은 총 9곳으로 안중읍, 청부읍, 진이면은 전원주택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총 2개 리를 신설하였으며 청부읍은 중복 주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동은 효율적 행정관리를 위하여 통간 경계조정 예정이며 지산동, 비전 2동, 동삭동, 고덕동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설,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총 8개 통 4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구역 조정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과 평택시의 효율적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8호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안정적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늘리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읍면동 주민자치회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기존 한 차례에서 2차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109호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안정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변경하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안전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현재 1회로 한정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조정합니다. 둘째로 주민자치회 조례에만 있던 단체보험 가입 근거조항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도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안전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안정적으로 자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활용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영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안중읍 등 국외 읍면동에서 통반의 경계를 조정하고 8개 통 2개 리 48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 임기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한 회장,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2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이 법령에 위반되진 않으나 경기도 시군 모두 주민자치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기가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2회까지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둔 곳은 경기도 내 시군에서 이천, 포천 두 곳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안이 법령에 위반되진 않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저희 이전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단예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 시 관내 생산 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라던가 답례품 선정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공동 브랜드 사용 여부라던가 이런 것들 자세히 나와 있는 거라서 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이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도농복합 도시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살린 것 같아요. 농업이라던가 축산업 이런 내용을 다 넣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심의위원회라던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 관련 전문가 이런 내용들 말고는 여기에 지금 같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다 이 관련된 부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기금과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위원회. 기부금 모금인 운용에 관한 이 법률은 이제 2008년도 일본에서 시작이 돼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이제 농촌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243개 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시행인데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 답례품 선정하는 거하고 기금 운용 심의할 때 거기에 참여위원을 농업인 단체를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이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축산부 쪽으로 건의를 해서 경기도 쪽에 내려온 상태고 제가 알기로 한농연에서도 이 관련 입장문을 좀 발표를 해서 저희 제정안에는 답례품 선정에는 농업계하고 기업계 대표 등 해서 그거는 넣었고요. 당초 여기 없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농업계 또는 기업계 대표가 없었는데 그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저희가 농업계 또는 기업계 대표를 추가를 한 거고 다만 기금 그 심의위원회에는 농업계를 저희가 지금 그 빠진 상태입니다. 안 넣었는데 그 취지는 이거는 이제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네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거, 소외계층 관한 거 이렇게 하면서 네 가지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농업계가 뭐 들어와서 물론 좋은 의견이 있지만은 농업계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계라든가 포괄적으로 하면은 여러 단체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줄 때도 여기 보시면은 그 세 가지로 그 위촉직위원회 이제 이렇게 넣은 게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분류해서 이제 위촉직 같은 경우는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그리고 이제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농업계를 넣어야 되느냐 기업계를 넣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단체만 특정해서 넣는 것보다 이게 이제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네 가지의 규정의 항목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좀 검토가 좀 필요할 부지라고 판단되어 와서 이렇게 일단 정부 표준안대로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안을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 그런 내용이? 건 없습니다. 이게 답례품 선정위원회랑 요 기금이 어차피 그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평택시는 농업을 많이 이제 하는 곳이고 농업인들 역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농업인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가 좌지우지 되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중심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를 해보면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어떤 소통이라던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읽어봤을 때 왜 거기에서만 빠져 있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부연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드리면요. 이제 의원님 말씀 이제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이제 답례품 우리 이제 가장 뭐 얘기했듯이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할 때도 이제 답례품의 종류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초에는 이제 농업이나 뭐 이런 뭐 기업 뭐 이런 것들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정위원회 농업계 이제 의견을 담아서 답례품의 종류 그리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에도 반영을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이제 반영을 했는데 이제 기금 운용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금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립이 네, 됐을 때 이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은 이제 주민복리 증진에 이제 필요한 그렇죠. 4가지 사업 분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 복원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이 4가지로 특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또 이제 선정위원회 이제 기금 운용위원회가 이제 7분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추천인이나 뭐 당연직하고 이제 해서 각계 전문가 뭐 이렇게 해서 4분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이제 성실하게 운용이 될 수 있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정 농업을 해라가 아니라 제 말은 농업 우리 지금 평택 인구 특성상 농업을 주로 하시는 인구들도 꽤 있으시니까 그분들의 의견 안에 말 그대로 농업에 관련된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기금은 그 4가지로 사용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주민 증진. 네. 네, 이상.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잘 넣어주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조업도 중요하고 네, 잘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례안 제2조 2조 사항에 이 조 사항의 답안에 보시면 농업계 또는 기업계 대표 등이라고 해서 표준안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추가해 주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취지 자체가 농어촌에 대한 그 급격한 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업계 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기업계 대표란 말을 이제 삭제를 하더라도 뭐 이 조례상의 문구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농업계에서는 아직 이 답례품이나 이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올라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뭔가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같이 큰 기업들이 이 답례품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본래의 취지가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농업계 등이라는 표현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계 등 해도 그 부분에 이제 기타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기업계 넣은 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또 일자리가 많은 기업이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 기업 관련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것도 있고 뭐 그 가공품, 소세지 가공품 같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에서 왜 우리 기업계에도 많은데 이런 명칭을 안 넣어주냐 이런 또 반대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명칭을 넣었지만 농업계 등 하더라도 그 기업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이제 기업계 대표라고 하는데 이 기업계가 이제 대형 뭐 유통 회사라든가 그런 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형 유통 그 뭐 마트라 할까요? 그런 업체에서 뭐 이런 여기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기- 업체들한테 제어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여기 이제 문구 다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해서 이제 제조업. 제조에 그렇습니다. 한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유정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에도 농업계나 기업계 대표도 좀 추가를 하는 거를 좀 검토. 저희 우리끼리 할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네.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 2조 사항에 1번 보면 당연직위원으로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실국 소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담당 국장님이? 예, 저희는 지금 부시장님은 이제 부시장 위원장으로 들어가고 한 들어가실 분, 테고요. 예, 담당 국장 한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 한 분. 담당 국장은 어느 분이 되시는 거죠? 자치협 역할을 분장하는데 행정자치국장이. 국장님 들어가시는 거죠. 위촉직 위원 중에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 중에 추천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 중에 누구를 추천하신다는 건지. 요거는 통상적으로 네. 시의원님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면 지역 시의원이라고 명시가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법이 취지는 네. 시의회 의장, 그러니까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여기에 가나 다나 라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특별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모실 분들이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의장님 직권으로 좀 추천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이 여기에 꼭 물론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여기 입법 취지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추천하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 외에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추가로 추천되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추천해서 민간인 중에 추천을 하시는 걸로. 이게 보니까 그거 의장님이 전문가 이쪽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원이라고 명시되지 않으면. 네, 통상 제가 봤던 조례안 중에는 의장이 추천하시는 거는 이제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1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이 통상 맞지 않는가 아니면 다른 취지로 이걸 담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라고 적어 놓았는가를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3조의 이제 심의위원회에 대한 추천에 대한 부분도
평택시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런 광의의 어떤 해석을 내놓으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이 기금에 대한 심의지 않습니까? 전문가 그룹이 어떤 심의에 참여하는 거에서 약간의 좀 선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은 제가 볼 때 과장님과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평택시의 의원을 지칭하는 건데 이제 상위법에서 이 그 안이 이렇게 내려왔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려고요. 그 제3조 3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9조 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선 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6번째, 7번째 항목이 있고 8번째가 그 아까 제가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 브랜드 사용 품목, 이거는 슈퍼우닝하고 가치의 평택 뭐 이런 저희 브랜드를 말하는 것 같고요. 농수산 가공품 등의 제조품의 경우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그리고 결론은 이제 평택시 거를 많이 사용한 시 마을 기업이나 사회기업, 사회적 경제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세 가지 품목을 봤을 때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내용처럼 대기업이랑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같이 공모를 할 경우에 가능성은 좀 사실은 희박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은 더 높은 거죠. 우리 자체 이런 생산자분들이나 제조자분들이. 네, 맞습니다. 요 선정위원님들이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또 농업계 대표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좀 농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우선 선정의 기준도 있고 답례품 선정의 이 고려 사항에도 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 신경을 쓸 수 있기는 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제 디테일한 시행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기부 행위가, 기부 고향 사랑 기부가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10만 원을 직장인이 기부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세액 공제가 되면서, 그리고 30%의 그 답례품이 지급이 되는 그런, 현재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부분 10만 원의 어떤 기부 행위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런데 이 외의 상황들,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슈퍼어닝 쌀로 하면은 이제 수백 푸대가 가야 되는 거고, 트럭으로 가야 돼요. 트럭으로 답례품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금액대별로 아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선정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누가 얼마 했을 때 그거 뭐 클릭해서 뭐 가져가고 개인적으로 뭐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의 금액대가 되면 어떻게 나가겠다는 매뉴얼대로 쭉쭉쭉 나가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막 물품이 딸 정도로 고민할 정도면 평택이 굉장히 부자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저희 의원님들에게 계속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나 심의, 그 고향사랑 기부금 심의위원회는 저희 의원님들은 다 못 들어가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고를 좀 계속적으로 해주셔서 이 취지나 이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좀 알 수 있게 계속적으로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 3조의 2항에 보면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고향사랑 상품권을 별도로 다시 발행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평택사랑 상품권을 이용해서
이 상품권을 준다는 것인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이제 결정된 게 없고요. 현재 요거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이제 공통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숙박 그 상품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 상품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는 거고, 만약 의원님들께서 이 다른 이 상품권 말고 관광 상품권이나 나머지 체험 상품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만약 1월 1일자로 이대리 시행하고 상품권을 사용한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제 사용하는 게 제일 좀 빠른 수단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지역사랑 상품권에 이 기능을 좀 더 추가해서 상품권을 좀 활성화시키면 저희가 준비한 답례품이 혹시 뭐 그 기부하신 분이 또 원하지 않는다면 상품권으로 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품권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훨씬 좀 낫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데 이게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기부하시는 분은 평택 관 외에 있는 분인데 상품권은 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접점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직 지금 이 많은 통리반 명칭이 이 정리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서부 5개면 같은 경우에는 읍 하나만 돌아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조사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예를 들면 저희 포승읍으로 치면 만오리 같은 경우에는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를 했을 때 만호 1, 2의 2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변경이 됐는데 중간중간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그렇습니다. 안중, 포승, 뭐 청북, 옥길 뭐 다 이런데 예를 들면 만호 1,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1번 여기 지금 1반? 2반에 뒤에 숫자가 번지수인가요? 번지수를 표시해 주신 거죠? 번지수입니다. 예. 그럼 1번지부터 지금 21번까지는 찾았고 20번지까지는 어디로 간 건가요? 없는 건가요? 만오리 내에 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만호 1, 2부터 이제 5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오리가. 네네네. 이 번지 안에 이게 이제 1년 번호 순으로 이제 번지가 이제 매겨지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이 번호가 이제 이겁니다. 이제 그 자연마을이 형성이 됐는데 예. 이제 중개책을 하고 멸실을 신고를 하다 보면 그 지번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지고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번이 그 선진국처럼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일본식 그 지번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서 이 옛날 그 특히 이제 도로명 주소를 병행을 하지만 옛날 지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 불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멸실 부분도 있고 이게 그 모여서 1, 2, 3, 4를 하는 게 아니고 1, 2에다가 저쪽에 마을이 생기면 여기 2, 3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고르지 못하게 지번이 형성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 좀 그러니까 해서 좀 토지 보셔야 될것 필지라던가 이런 구역과는 관계없이 어떤 형성에 의해서 번지수가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생겨서 지금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지금 하나하나 다 정리를 계속 해나가고
받고 계신 상황인 예, 거네요. 지금 요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이게 유관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우정국에서도 이제 저기죠 그 우편 취급하는 그런 쪽에서도 이런 걸 이제 제기를 해주시고 읍면동이나 출장소 쪽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통리장님들께서 이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동네를 많이 찾아다니시거든요. 옛날 오래되신 분들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데 그 외 분들은 새로 들어오신 통리장님들은 이걸 참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읍민동이나 출장소를 통해서 건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매년 상하반기에 요걸 건의된 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이게 저희가 이제 자연불악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어쨌든 정리가 돼야 혼돈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행정상으로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으시네요, 의원님. 근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저희가 개정이 됐을 때 반이 바뀌잖아요. 그 바뀐 분들에게 통지가 나갑니까? 예, 요거는 그 일단 바뀌면 네. 일단 여기서 민원과장님 참 계시는데 네. 민원과장님이 요거는 민원 과장님 보충해서 어떻게 되죠? 답변을 이럴 경우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그 통리 개정안에서 반이 바뀌면 지금 대부분 바뀌었거든요, 지금. 그럼 반이 바뀌면은 개별적으로 세대에 통보가 갑니까? 시 민원 행정과에서는 안 하고 읍면동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도별로요? 일단 뭐 이제 통관 편제에 이게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3개 시군이 통합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개별한테 이제 통보가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각종 이제 홍보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홍보하는 그런 거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냥 저희 뭐 아까 펴놓으신 페이지 보면 반이 신설이 되면 반장님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장님이 제가 일반이었는데 갑자기 2반하고 막 거의 다 바뀌었어, 막 섞였어요. 마누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뀌면 그게 통보가 가는지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주민등록 사실조사 할 때 네. 통리장님 반장님들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네. 그럼 그때 몇 반이지 그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여기 기존에 2반이었었는데 4반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통보는 가지 않는다. 네네. 네. 읍면동 통리장 회의 때 네네. 통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안내, 홍보, 조정 사항을 여기가 이제 통과가 되면 네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호승읍 회의 때 그렇게 뭐 홍보하면 리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반까지. 통리가 예, 예.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8개 통 2계열이 48개 반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네, 신설됐는데 이게 뭐 통이나 리나 반에 뭐 세대수나 뭐 인구수나 이런 게 규정이 있나요? 뭐 정해진 게? 지금 그러니까 기준은 그걸 어떤 기준으로 이게 늘리고 하는지. 예.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개 통은 이제 1000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00세대 기준이고요. 그 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가구수 기준 가구수가 지금 여기 좀 영상 잠깐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개 통은 이제 6개에서 12개 반. 이제 한 개 반은 30에서 60가구 정도가 기준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그걸 초과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1000세대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통리를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 학현 오리 같은 경우 2반에 있던 그 지역이 4반, 3반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통지를 좀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통리반 기준에 대한 거 저희 좀 자료 의원님들에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지금 이 조례안에서 보면은 회장, 부의장님들이 연임 횟수가 1회였었죠, 전에. 네, 한 차례로 돼 있습니다. 한 차례로 돼 있는데 그 횟수를 2년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건가요? 차례입니다. 한 차례에서 네, 임기가 두 차례. 이제 2년인데 네. 2년 이제 한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이따가 정해 시간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1회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은 회전이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분 많은 분들이 기회가 가야지 2년, 6년이라는 기간은 또 짧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신 분이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계획도 하고 이런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충해서 좀 네,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드리면요. 이 조례 개정하게 된 그 이유가 25개 읍면동 주민자치 회장님, 위원장님들의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25개 읍면동 협의체에서 이걸 만장일치를 건의를 해주셨는데 건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차례 연임을 하면 총 4년까지만 이제 네네. 읍면동의 주민자치 회장이나 위원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25개 읍면동 협의체는 협의회장에 나가려면 그래도 두 차례 이상은 해야 인지도가 생기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기 때문에 회장을 나가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해서 4년에 끝나면 평택시 협의회장에 출마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막힌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거는 건의가 들어온 거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기능이 좀 많아졌습니다. 19년도에 이게 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조례가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초기에 좀 이끌어줘야 이 주민자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4년은 좀 짧다. 그리고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최소한 6년까지는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개정안에 좀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만장일치네요. 만장일치가 돼서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만장일치가 됐다는 게 아무튼 만장일치 참 되게 힘든데 특이합니다. 일단 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설명도 옳죠. 뭐 틀린 건 아니신데 그래도 조금은 더더 그 기회에 여건을 주어줘야지 해야 되지 않나는 그런 제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지금 죄송합니다. 네, 다른 안건 이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예, 최재형 의원님.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 지금 14군데 내년에 이제 14군데가 되는 거예요. 올해 그 전환하기 위해서 컨설팅한 게 청북, 포승, 고덕면이 3개 포함해서 기존에 되는 11개 하고 3개에서 내년에 14개입니다. 내년에 14개요. 이게 언제까지 주민자치회로 전부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이 계획은 일단 2024년까지 24년. 다 전환을 하는 거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개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5개, 6개. 뭐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범해서 내후년에 11개가 다 되면 좋은데 읍면동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영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2년 최대 아무리 가도 3년 이내는 다 전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무슨
저기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건 현재 없고요. 네.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회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정이 안 됐어요. 국회에서 의원 발의가 됐던 사항들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공전을 하고 이제 보류가 되고 제정이 안 되는 바람에 말 그대로 시범 실시로 지금 명칭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은 매듭을 져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아마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시기도 더 앞당길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다음 언제까지 해라라고 저기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 주민자치를 전환하는데 그 기존에 있던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어려워하고 그런 분들이 문제되는 또 동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일부 이제 읍면동에서 컨설팅을 이제 해줬는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 특히 인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흥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기업체도 많고 하는 데는 좀 소득 수준도 높고 어느 정도 좀 생활력이 좀 가능한 분들이 활발한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이게 활발하게 전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도심 지역이고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참여를 하려면은 20명에서 50명까지 최대 50명까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적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 구성 여기 보니까 뭐 무슨 각 전문가 어떤 파트에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하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적 구성하는 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그쪽 그 단체 그 회장님들이 이런 저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이걸 맡으려는 사람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잘 논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경기도에 두 차례인 지자체가 몇 개나 되죠?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국적으로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아니면은 우리 평택시에 다른 단체들 어떤 이런 연임에 대한 부분 규정에서 두 차례로 돼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한 거는 드뭅니다. 경우가.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또 논의하시죠. 뭐.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정안의 그 24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니까는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계시지만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현실상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도 보험에는 그러면 가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시면. 등록이 되면 저희 쪽에 명단이 다 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등록만 해놓고 허수로 활동을 안 한다면 그분들은 보험가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상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언제든 활동할 수 있는 그 기본은 다 갖췄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 중에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해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가입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최재형 의원님이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사실 들어가고 싶은 새로운 인물들이 있어도 TO가 없다는 이유로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여기저기 지역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TO가 없다는 이유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촉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상은 해촉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을 실질적으로 해주실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주민 참여고 이 주민자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민들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보험 규정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는 보험 규정이 없어서 이제 신설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가 이제 양분돼 있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그 조례상의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센터 그 설치가 관한 지원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능은 약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은 하는 활동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그 보험가입 규정이 제정이 됐고 개정이 됐고 나머지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지금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개정만 돼 있지 보험은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개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올해 이제 내년 내후년에 나머지 25개 읍면동 다 전환이 되면 그래서 저희는 빠르면 내년은 안 되고 내후년 24년도 예산에 이 보험료를 산정해서 한번 예산 편성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조례를 보면 제26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활동 중에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수행을 하던 중에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 적용을 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단체보험에 이 상해보험이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문구가 이제 그 업무 수행 중에라는 문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한 바랍니다.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보면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도 이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재형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수정 조례안이다 보니 개정안이다 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요. 네. 답변은 그러면 주실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현재 공무원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현재는 그거는 안 돼 규정.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 아까 유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주민자치위원회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
그분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허술인지 아닌지. 그러면 뭐 그런 거는 경우는 당연히 뭐 보험 가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활동 중에 예를 들면 그 내부에서 1년 내내 거의 안 나오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떤 내부적 규정으로 좀 규제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너무 빡빡하게 규제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균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정기적으로 그런 안전이나 재난에 관련된 이런 교육 같은 것도 받으시고 계신가요? 예, 충분히 예, 그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네. 개별 사업으로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각 지역의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물론 활동을 해주셔야 돼서 이 내용이 필요한 내용 같은데, 또 아까 오전에 있었던 시민안전보험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거랑 또 이것도 중복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 이건 산재보험의 느낌이고. 예.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가입해 준 보험에 특히 그런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교해서 어느 쪽에 이제 크게 혜택을 받는 부분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이건 중복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